지금 앉아 계시죠?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조금씩 썩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다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죽으면 당신도 함께 죽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과장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침대와 화장실만 오가는 삶,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91세의 의사 김영호 박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약해지면 당신의 전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 다리 근육이 줄어든 노인의 78%가 5년 내에 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5년이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손주의 졸업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는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걸을 수 있습니까? 1km, 500m 아니면 집 앞 슈퍼마켓까지도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다리는 이미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당신의 다리 나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다리를 30년 젊어지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박사가 91세의 나이에도 하루 2km를 걷는 비결. 김영호 박사는 이 방법으로 자신이 다리를 50대의 근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이 영상에서 공유할 정보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단 7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릎 통증, 그 계단 오르기의 어려움, 그 피로감,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다리 근육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의 인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1세 의사가 평생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단 3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무시한다면 매년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심각한 낙상을 겪고 그중 절반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리 근력 약화는 심장병, 당뇨병,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과연 그런 미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다리 건강 고민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또는 어떤 운동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출신의 60세 박미숙 할머니는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걸었고 텃밭 가꾸기를 좋아했으며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약간의 통증, 조금만 걸어도 느껴지는 피로감,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안고 싶어지는 충동. 할머니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파트 앞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박미숙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걸을 때마다 보행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텃밭은 이제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다리 사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히 진행되는 신체 붕괴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재앙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운동 부족으로 다리 근육 감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루에 30분 이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노인일수록 사망률이 2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다리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결국 심장과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온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이 10% 감소할 때마다 수명이 평균 3년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화장실로 걸어갈 때 벽을 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쇼핑을 할 때 잠시 쉬어야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당신의 다리는 당신에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후로는 다시 예전처럼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심각하게 넘어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넘어질 확률은 무려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상은 종종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병상에 누워있는 미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이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자유, 당신의 독립성, 당신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김영호 박사님은 91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2km를 걷고 주 3회는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하십니다. 그의 다리 근력은 65세 평균보다 무려 40%나 높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김 박사님이 이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단 3분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3분이면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박사님은 40년간의 노인의학 연구를 통해 이 간단한 3단계 운동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 방법으로 다리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이 동작을 하루 5회, 각 3번씩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8주 지속한 노인들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평균 23%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벽에 기대고 스쿼트 하기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이 90도 각도가 되도록 천천히 몸을 낮추세요.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다시 일어나세요. 이 동작을 하루 3회, 각 5번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 이 운동을 12주간 지속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무려 6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서세요. 3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발뒤꿈치를 내리세요. 이 동작을 하루 3회, 각 10번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노인들의 발목 근력이 32% 증가했고 하지 혈액순환이 27%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인천의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 요양원에 들어갈 정도로 다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박사님의 이 3단계 운동법을 시작한 지 단 6개월 만에 할머니는 다시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82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이 운동법을 시작하기 전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동네 노인정에서 댄스 교실에 참여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약해진 다리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90세 이상도 근력 운동을 하면 보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간단한 3단계 운동법,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매일 3분씩 반복하세요. 단 3개월 후 당신의 다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운동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일상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3단계 운동법은 다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용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습관이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김용호 박사님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91세의 그분이 어떻게 50대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관찰한 김용호 박사님이 91세의 나이에도 젊은 다리를 유지하는 4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책상 위에 작은 타이머를 두고 30분마다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 1분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앉아있을 때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40%까지 감소하고 근육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30분마다 일어나 잠시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항상 허리를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합니다. 걸을 때도 앉아있을 때도 항상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 굽은 자세는 다리 근육의 최대 60%까지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굽으면 몸의 무게중심이 변하고 이는 다리 관절과 근육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도 앉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편한 신발 착용하기입니다. 김 박사님은 항상 발에 딱 맞는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는 발은 우리 몸의 기초공사와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적절한 신발을 신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83% 높았습니다. 또한 발에 통증이 있는 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걸음걸이를 바꾸게 되고 이는 무릎과 고관절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도 집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말고 적절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외출할 때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입니다. 놀랍게도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족욕을 즐깁니다. 그는 마음의 긴장은 몸의 긴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근육 긴장도가 평균 47% 높았습니다. 근육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면 피로가 쌓이고 결국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어떠신가요?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다리 문제로 인해 활동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다리는 더 약해지고 이는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김용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자세와 신발 선택만으로도 보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건 흡연만큼 해롭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생활 습관과 앞서 소개한 3단계 운동법을 함께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5년, 10년, 아니 15년까지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 건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김용호 박사님의 주방을 살펴봤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하거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식재료들 속에 다리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영호 박사님이 91세에도 젊은 다리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영양소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젊은 성인보다 25에서 50%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두부찌개나 계란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반드시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요. 여러분도 일상 식단에 두부와 콩, 생선,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 닭가슴살과 돼지고기 앞다리살, 계란, 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시켜 보세요. 두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다리 건강은 뼈 건강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근육이 강해도 뼈가 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87%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이며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일 아침 15분간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입니다. 빛이 비타민 D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멸치,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섭취합니다. 여러분도 일상 식단에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멸치, 미역, 다시마, 정어리, 멸치, 두유, 우유, 요구르트, 참깨, 들깨, 무청, 시래기, 콩잎 같은 녹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리고 하루 15분만이라도 햇볕을 쬐어 주세요.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입힙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염증 수치가 38% 낮았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은 매 끼니마다 색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선호하시죠? 여러분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제철 나물과 채소,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등 각종 버섯류,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오미자, 산수유, 인삼, 홍삼, 생강, 마늘, 양파, 녹차, 제철 과일, 특히 베리류,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이런 음식들이 정말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전통 발효식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북 안동의 한 장수촌을 연구한 결과 그곳의 90세 이상 노인들은 매일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제철 나물과 생선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근육 감소를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식습관이 특별히 어렵거나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의 하루 식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두부찌개, 현미밥, 계절 나물 반찬, 김치, 점심 생선구이,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 2개에서 3가지,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또는 콩국수, 계절 과일, 간식은 견과류, 요구르트, 녹차. 이 식단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국 전통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단백질, 칼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탁에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더 올려보세요. 3개월이면 여러분의 다리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10년 후에도 버틸 수 있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의 자신을, 아니 5년 후의 자신을, 2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래입니다.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미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미래.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좋아하는 장소를 여행할 수도 없는 미래.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미래입니다. 매일 3분의 다리 운동,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다리 건강을 되찾는 미래.
70대, 80대, 심지어 90대가 되어도 활기차게 걷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좋아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미래.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1년 전에 당신은 지금보다 젊었고 1년 후에 당신은 지금보다 더 늙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인 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10년 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부엌을 오가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자녀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 운동법과 생활 습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전부터는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김영호 박사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제 환자 중에는 100세가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5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다리 건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단 5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다시 젊어지는 여정,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함께 걸어가요. 더 건강한 미래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